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정치 변수가 정점을 통과할 것 같다 이런 기대가 나오면서 이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또 양상이 이제 기본적으로 워낙 바닥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닥권이니까 한번 과감하게 매수해 볼까 이런 정서도 일부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증시에서 이제 반도체주가 강하게 올랐었잖아요. 이런 점이 또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종목군들을 끌어올리면서 지수도 올라가고 상승 종목 수도 많이 이제 늘어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코스피, 코스닥, 선물 다 매수하면서 상승을 좀 모처럼 주도했다라는 점 이제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시장이 올라갔던 이유는 미국에서 이제 반도체주가 올랐잖아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3.77% 올라갔고 엔비디아가 또 역시 한 3%.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반도체주들이 한 3, 4% 정도 올라가다 보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다 이제 반응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죠. 근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죠. 그동안에 뭐 이 두 종목이 올라간다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는 건 아니었으니까. 근데 제가 또 주목한 건 뭐냐면 CES라는 일정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정도 있었겠지만 제가 또 하나 찾아보니까 지난 이제 연말에 12월 31일에 어떤 뉴스가 나온 게 있었냐면 CT에서 2025년 반도체 코멘트를 하면서 PC와 모바일 이쪽은 아마도 좀 제품 가격이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서버나 그래픽 가격은 올라갈 거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했거든요. 이렇게 엇갈리면서 이제 전망을 하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반도체 기업들 간 어떤 유불리가 갈리잖아요. 예, 그렇게 하면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종목은 SK 하이닉스가 될 거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매수해야 될 종목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반면에 뭐 나냐는 팔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를 주목해야 된다 이런 코멘트가 나오면서 외국인들의 관심이 높았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어떤 이슈가 있다 보니까 뭐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반응하지는 못했죠. 근데 어쨌든 반응할 수 있는 날이라면 하이닉스를 가장 주목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고 이게 이제 다른 종목들까지 동시에 끌어올리는 예, 그런 역할을 좀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환율인데 오늘 사실 환율은 뭐 달러 인덱스가 109를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뭐 아시아 시장 돌아갈 때는 조금 눌리긴 했지만 어쨌든 달러 인덱스가 계속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환율은 마이너스권에 머물렀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떤 이야기 들은 것도 있냐면 환율이 1,500원 넘어가기는 오히려 어렵다.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는 건 뭐 아침에도 말씀드렸듯이 미국 기업들 수출하는 기업들의 불리한데 이게 달러가 계속 강세 보일 수 있을까? 물론 이제 유럽이 미국보다 금리를 더 많이 인하를 할 거고 뭐 관세 부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겠지만 트럼프가 반드시 달러 강세를 계속해서 끌고 가기는 어려울 거다. 그리고 과거 보면 트럼프 임기가 될 때 달러화가 그렇게 강세 보였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요인도 있고, 이제 또 하나는 우리나라 원화 약세 요인은 좀 정치 변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정치 변수가 정점을 통과한 거 아닐까?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이 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율이 정점 치고 빠진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 구간에서 선물이나 주식을 좀 사두면 주식 수익과 환 수익을 동시에 거둘 수 있는, 환 차익까지 동시에 거두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500원 부근이 환율의 피크, 뭐 이렇게 판단한 것도 일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주고, 다음에 뭐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만 이제 바닥론, 예, 코스피 PBR 0.83 바닥, 다음에 코스닥은 1.52가 바닥, 1.52, 1.53이 바닥. 그런데 이미 이제 그 선으로 내려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사두면 손해 나진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판단, 그리고 코스피 지수도 2400 내려갈 때마다 계속 들어 올리면서 방어하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PBR 0.83은 신뢰할 만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구간에서라면 매수해두면 제법 과거에는 제법 올라갔으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 것 같고, 삼성전자 저 말씀드렸던 120월선 그리고 코스닥의 분기선 60선 요 선들이 전부 다 중요한 지지선이니까 바닥권이니까 적극성 뭐 이런 어떤 움직임들도 일부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정치인 것 같아요. 정치. 오늘 코스피가 아시아에서 유난하게 올라갔잖아요. 뭐 다른 나라 증시라고 반도체가 없는 것도 아니고 뭐 이제 환율 움직임이 없었던 건 아닐 텐데 우리나라가 유난하게 많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게 오전에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증시 올라간 거 이제 텔레그램에서 내용들 정리해 드리면서 오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 상황인 것 같다. 이것 때문에 시장 올라가는 것 같다고 그 내용을 담아서 올려드렸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읽어볼 수 있는 게 갑자기 저때 뭐 뚝 떨어지는 예, 코스피, 코스닥 전부 다 뚝 떨어지는 구간이 나왔는데 저때 나왔던 뉴스가 이제 정치 관련된 뉴스였거든요.
그러니까 체포영장 집행이 안 된다 이런 뉴스 나오면서 갑자기 지수가 확 빠졌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아마도 이거를 정치 뉴스의 정점을 통과한 걸로 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불확실성으로 계속 나왔었는데 이렇게 되면 전개가 그 다음부터는 예상할 수 있는 전개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뭐 재판이 되고 대선으로 가거나 하여튼 이렇게 되면 이제 왜냐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대선으로 가게 될 경우 어느 쪽이 이기든 결국에는 경기부양책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어제 한국은행에서 하향 전망했던 경기 성장 전망치가 다시 올려지게 되는 그 시장에 또 유동성이 공급되게 될 거니까 이런 어떤 기대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어가는 과정, 좀 정점을 치었다라는 판단 이런 것들이 오늘 시장을 올린 결정적인 계기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수급은 뭐 모처럼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죠. 어제 첫날 매도해갖고 좀 심란했었는데 오늘 매수를 했고 장중에 선물은 뭐 대규모로 들어왔었죠. 근데 뭐 워낙 많이 올랐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단기 오버한 것 같아 이렇게 보고서 외국인들이 뒷부분에서는 선물 매수를 되게 많이 줄이긴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개인들이 양시장에 9천억 원 이상 매도를 했고 외국인 기관이 매수를 하고 옵션 쪽에서도 반대로 개인이 하방 외국인들이 상방 이렇게 이제 돌려지는 모습을 보였죠. 또 주식도 하이닉스가 순매수 1위였고 뭐 CT의 어떤 판단대로 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전체 매수에 한 2천억 원 정도가 반도체 쪽에 집중이 되는 상태가 됐죠. 그 다음에 2차 전지 이런 종목군들이 좀 많이 그러니까 반도체 플러스 2차 이게 연말에 그 외국인 기관의 조합이 반도체 플러스 제약 반도체 플러스 2차 전지였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어제 공교롭게도 그런 종목들만 하라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 했었는데 다시 돌아간 것 같아요. 원래 하던 대로. 그 다음에 기관도 역시 이제 반도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이런 것들을 사놓고 밑에 보면은 역시 뭐 2차 전지라 그 외에는 근데 사실 뭐 종목별로 골라 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이 되게 중요했는데 외국인들 일단 뭐 시가총액 상위 알테오젠, 에코프로비엠, HLB 그러니까 마치 비차익으로 쭉 사들이듯이 보시면 이게 뭐 어떤 업종을 샀다라는 느낌보다 시가총액 상위를 그냥 웬만한 종목은 담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코스닥을 전체를 담는 느낌도 있었고 그 아랫단에 보면은 뭐 반도체, HPSP, 뭐 주성엔지니어링, 테크윙 뭐 이런 등등의 종목군들이 또 포진해 있었죠. 그래서 시총 상위 플러스 반도체 이런 구도였고요. 기관 투자자들도 역시 시총 상위를 좀 담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그 외에는 역시 반도체를 열심히 담았어요. 그러니까 12월에 담았던 종목군들을 그대로 담으면서 오늘장에서 이제 그런 종목들을 끌어올리는 그런 움직임을 보인 게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또 정리를 해보면 미국이 5일 연속 하락을 했죠. 그래서 근데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린 게 미국 통계가 연말에 연속 하락하면 일주일 후에 보면 플러스가 나 있더라 이런 데이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플러스 날라면 일단 첫날부터 빠졌기 때문에 어지간히 올려놔야 되거든요. 근데 올리려면 변수가 하나 있죠. 이제 내일 미국에서 중요한 변수 나오는데 ISM 제조업 지수가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냐면 12월 초에 저 지표가 나오면서 코스피가 빵 하고 위로 올라갔었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계엄이 터지면서 그 분위기가 이제 흐지부지 됐었거든요. 근데 이 지표가 왜 중요하냐면 이 ISM 제조업 지수하고 우리나라 테크 종목의 차트하고 비슷하게 가요. 그래서 이게 돌아서게 되면 근데 이게 계속 하락했었잖아요. 근데 지난달에 이게 돌아서는 게 확인되면서 그때 확 올라갔다가 이제 갑자기 정치적 변수가 등장하면서 못 가버렸거든요. 근데 예상치는 48.2, 그러니까 지난달보다 좀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예상치보다 비슷하게 나오거나 더 좋은 건 뭐, 이거보다 한 조금 더 나와서 48.45 뭐 이렇게 나와버리면 우리나라 특히 기술주 쪽에 어떤 긍정적인 뉴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되게 중요하고 외국인들이 그동안에 연속 매수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뭐 무서운 데 데려가기 전에 짜장면 사주듯이 뭐 제가 자주 표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매수해 놓고 또 무섭게 때리고 뭐 이게 반복됐었잖아요. 근데 이번엔 과연 좀 상황이 반전이 될 거냐 이게 중요하고 일단 이제 반도체 2차 전지 제가 제약이라고 했는데 2차 제약도 오늘 올라가긴 했죠. 근데 어쨌든 반도체 2차 전지 제약이 다 반응을 했는데 동시에 다 올라가기는 현실적으로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이제 하나 또는 하나 반 정도가 메인 주도주, 그 다음에 보조 주도주 이런 형태로 줄여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종목이 메인이 되는지 이건 이제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약간 제가 미리 좀
조심도 하자 이런 말씀도 드리는 게 지금 ADR은 아직 과매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99 그러니까 100 정도 되니까 과매수는 아닌데 이제 이 아랫단을 보시면 이 ADR의 수치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20일 동안의 상승 종목의 합 나누기 하락 종목의 합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거든요. 근데 보시면 자, 나중에 이제 평균치에서 빠져나가게 될 4일 동안을 보면 하락한 종목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럼 이게 어떤 원리가 되냐면 반에서 20명이 있는데 공부 못한 애가 하나씩 전학 가게 되면 반평균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계속해서 ADR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엔 다음 주 초반 중반 넘어가면 과매수권에 코스닥은 근접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 지수가 하락장으로 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상승 종목 수가 지금 3일 연속해서 거의 1100개, 1300개 가까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다음 주에 나오기는 어렵게 될 겁니다. 시장이 다음 주 초반 중반 넘어가면 반등의 힘이 종목들별로는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상승 종목 수가 줄어들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일단 보거든요. 그리고 일정상으로도 8일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예정이 되어 있죠. 그다음에 9일에 옵션 만기일 또 예정되어 있죠. 그다음에 또 그 사이에 정치 뉴스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이후에는 또 차별화 장세로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종목별 어떤 수급 변화에 더욱더 좀 집중해야 될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추가적인 내용은 제가 다음 방송할 때 내용을 다시 또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까지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